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돈 빌려주고 소갈이 하는 분들 많다는 건데요. 오늘은 돈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 챙겨야 할 것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기 정말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너랑 나 사이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차용증이 있으면 근데 법적으로 안전하긴 한 걸까요? 그렇죠. 일단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실 그 차용증으로 이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게 좋은데요. 차용증이 있다 해서 무조건 또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을 썼고 돈을 직접 그쪽으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정리가 가장 좋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문자라든가 이런 것도 유효한가요? 네, 뭐 문자나 카톡, 이메일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그 증명력은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뭐 공증을 한 것처럼 완벽한 증명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왜 돈을 언제 빌렸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 이름으로 정확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괜히 나 혼자 차용증 쓴다 그러면서 노영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노영이 사인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공증도 받아야 된다는데 공증은 더 어렵지 않아요? 공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증을 받고 싶지만 못 받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고요. 이제 그렇지만 공증을 받아 놓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누가 돈을 빌렸는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언제 어떻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이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기로 했는지, 그리고 또 변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문서를 실제 채무자가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즉 인감증명서라든가 뭐 인감도장 찍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신분증 그냥 앞뒤로 복사해가지고 붙이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네. 그런 것만 가지고는 나 주민등록증 그냥 이렇게 앞뒤로 복사한 것 보통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증명력이 좀 덜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인감증명서를 받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뭐 돈만 잘 갚아준다면야 뭐 여유 있을 때 돈 빌려주는 거 그게 큰 문제 아닌데 문제는 안 갚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 간에 이거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것 사기 혐의로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다라고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꺼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돈을 상대방이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를 먼저 고소를 하고 보자. 이제 이런 식의 행동도 사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한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상대방이 파산 신청해버리면 받을 길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파산 신청할 때 내 채권을 그 사람이 깜빡 잊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 채권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파산 재단에 포함이 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나한테 통지서를 보내서 이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파산을 하려고 한다. 당신 혹시 이해하고 싶은 게 있느냐,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명확하게 본인이 저 사람에게 파산을 인정하면 안 되는 그런 사유를 써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없다, 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근데 아무리 봐도 재산이 있는 건 분명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가 사실 좀 난감한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재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뺏어올 것을 걱정을 해서 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놓는 것들을 보통 말하는데요. 옛날에 많이 쓰였던 게 이제 부부간에 위장이혼하면서 부인 이름으로 돈을 돌려놓는다든가 뭐 소유권을 넘겨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채무 소멸시효가 10년이더라고요. 그렇죠. 10년 지나면, 10년 버티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10년 버티면 사실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살살 꼬셔가지고 좀 받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또 채권 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서 이미 끝났다라고 해도 네. 뭐 예를 들면 야, 나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돈 안 갚아서 섭섭했다라든가 내지는 이제 뭐 상대방한테 이거 갚을래? 그럼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이런 말이라도 확인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문자로라도? 네, 문자로라도 혹은 전화로라도 그런 걸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저 사람은 시효 이익을 포기했으니 나중에 언제든지 갚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또 네.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시효를 좀 연장시켜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요새 B2라고 이제 연예인들 부모들이 예전에 진 빚을 다시 갚게 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이게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갚는 거지 갚을 의무는
없다던데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갚을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자식이 보증을 섰다거나 자식이 돈을 대신 갚아줄 거라는 기대를 자식이 어느 정도 묵인했다라고 하면 또 본인이 채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B2는 기본적으로는 훔친 수저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고마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가능하다면 좀 갚아주는 게 좋겠죠.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빚까지 상속받게 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몰랐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망 후 한 3개월 안에 본인이 뭐 상속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자기가 왜 몰랐는지 모르는데 어떤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에 소명을 해서 기한을 좀 연장해가지고 그때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남겨준 돈만큼만 갚겠다라는 한정 승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